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남대 방문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김영환 지사가 무심천에서 카약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을 아껴온 환경단체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 무심천에 1인승 카약이 떴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그동안 바라만 보던 무심천과 미우강을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이 아름다운 강과 계곡과 호수를 알려드리고 또 이곳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김 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거점인 청남대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화답하듯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방문한 뒤 이번만큼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충청권 식수원이라는 특수성과 옛 대통령 별장이라는 역사성을 가진 대청호와 청남대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규제 완화는 더 많은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컵라면이 커피가 콘텐츠가 된다면 그건 굳이 대청호나 청남대가 아니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청남대나 대청호는 그 나름의 본질적 가치가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청남대에서 발생한 우폐수를 정화시켜 무심천으로 흘려보내면 된다는 김 지사의 계획도 미우강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적인 수질 개선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청호 물을 마시고 있는 대전시에서는 대청호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고 대청호 상류인 옥천과 하류인 청주 사이의 갈등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절차를 준수하고 심도 있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지 지사가 바뀌었다고 지금까지 논의를 무시하고 SNS를 통해 즉흥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환경단체는 지사 면담을 요청하고 대전 환경단체와의 공조를 예고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규제 완화 정책이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에 부딪힌 가운데 정책이 가시화될수록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지난주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업주가 반려견을 짓밟고 던지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이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문제는 처벌이 돼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라는 겁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대형견을 바닥에 내던지더니 발로 수차례 짓밟고 손으로도 때립니다. 목덜미를 잡고 칸막이로 끌고 가 강하게 가격합니다. 다른 반려견들도 발로 차고 묵직한 배변 패드를 집어던져 얼굴에 맞히기까지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달여간 녹화된 카페 CCTV에서 확인된 피해견은 모두 6마리, 학대 행위는 모두 15차례로 확인됐습니다. 특정 대형견 한 마리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것이었고 다른 반려견들에게는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던 카페 업주.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런 거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동물학대로 처벌받더라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라는 겁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에 그칩니다. 학대 행위가 반복돼도 영업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 취소 사유에는 정작 동물학대는 빠져 있습니다. 영업정지 단람 1개월 처분받고 동물을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못 믿겠어요. 저희는 다른 곳들도.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논란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블랙리스트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관련자 경찰 수사 개시 통보와 감사처분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이유로 돌연 감사 결과 발표 시기를 연기했다며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와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충주시의회가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권과 등록권을 해당 지역 단체장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어제 열린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정효강 의원은 골프장 건립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골프장 소재 지역임에도 인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과 지역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권한과 의무는 해당 지역 지자체장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쯤 충북 최남단의 영동역에서 북부 단양역을 잇는 충북선 종단 열차가 생겼는데요. 이용객이 많진 않지만 충북의 끝과 끝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충청북도가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노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5월부터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운영된 충북 종단 열차. 충북 최남단의 영동과 북부권의 단양을 환승 없이 기차 티켓 한 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 충북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노선입니다. 하루 2차례씩 왕복 4회,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하며 청주나 충주 등 외지에 나가거나 단양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자녀들이 또 청주 쪽에 있으니까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권에서 청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에요. 옛날에는 버스도 많았었는데 이제 버스도 없어졌고. 하지만 이 노선이 오는 5월부터는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연간 16억 원에 달하는 적자 보전 예산을 올해부터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양역의 최근 승하차 인원은 평일에는 50명, 주말은 100여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객이 이제 아무 없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가면서 해마다 하는 게 필요한지 좀 환승을 해서 가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자 단양 군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비용보다는 교통 인프라 면에서 열악한 단양 지역에 없어져선 안 될 존재라는 겁니다. 단양군 의회는 직통열차의 지속 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충청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관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그런 거 마인드에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진보다리 들고 옛날처럼 해가 다니시는 그분들 생각하시면은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생각이고. 존폐의 기로에선 종단열차를 사수하기 위해 국민들은 조만간 충청북도를 방문하는 등의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의 한 시골 마을에 고속도로가 관통하면서 양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국민권익위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도로공사와 주민들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강내면 당곡리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마을회관 앞에 나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세종과 청주를 연결하는 20km 구간의 고속도로가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마을이 양분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동네를 양으로 둘 다가 나눠지는 게 됩니다. 제 방 뒤에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제 방 뒤에 물 없는 방죽 속에 살게 된다 이겁니다.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해왔던 주민들은 최근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바로 인접한 세종시의 경우에도 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지만 800m 남짓한 구간은 지하화가 결정된 상황. 주민들은 세종과 같이 지하화를 통해 고속도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뿐 아니라 인접한 곳에 철도가 지나는 세종과 달리 당곡리의 경우 지하화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며 설계 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고 주민들은 지역차별까지 주장하며 다시 한번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하 타지만 해주면은 당신네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우리 주장은 그거거든요. 세종시 같은 데는 터널을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 입으로는 안 된다. 팽팽히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에 최근 국민권익위까지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지역 홀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청주시나 충청북도가 직접 도로공사와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범석 시장과 충북신용보증재단 그리고 8개 금융기관은 어제 올해 첫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300억 원으로 금융기관은 4.99%의 고정금리 상품을 만들고 청주시에서 3% 이자 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은 1.99%의 대출 이자만 부담합니다. 하면 됩니다. 충주시는 올해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약 250곳의 점포를 대상으로 5개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량, 키오스크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의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한 점포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되며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데요. 각종 의혹과 논란 등 과열과 혼탁 조짐이 보이자 선관위 등 관계기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4년 임기의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선관위에 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농축협과 산림조합 등 도내 76곳의 조합 대표를 동시에 뽑는 선거입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회 선거와 비슷한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118개 투표소와 14개의 개표소를 설치하고 1,500여 명의 선거관리 인력을 투입합니다.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공명선거 지원단과 특별 단속반을 가동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만 벌써 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한 건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돈선거 척결이라는 목표를 중점에 두고 기부행위나 매수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북농협은 자체 선거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후보자 개별 면담을 통한 자정노력 호소와 유권자 홍보 캠페인도 펼칠 계획입니다. 수시로 후보자 간담회 지원과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는 현직 조합장의 당선율이 70%를 넘어 현직 프리미엄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현행법상 토론회와 설명회 등 공약과 비전을 알릴 기회가 없다 보니 도전자에겐 불리한 선거입니다. 깜깜이 선거로 인해 은밀한 찬조금 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유혹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 수준 아니더라도요, 최소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어떤 토론회라든지 그리고 정책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의 배포라든지 하는 이런 최소한의 담보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 선거로 불리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위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90.1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현재 생활 형편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향후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 전망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드라마 촬영 관계로 내일 밤 충청대로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측은 내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충청대로 신흥고 사거리 일부 구간이 부분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 측은 통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걸어 사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교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학습 응급 대처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솔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새학기부터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학습비를 지원합니다.
특색 있는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 래퍼 원슈타인이 청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500만 원은 1년에 낼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청주시 내수읍 출신의 원슈타인은 청주에서 꿈을 키우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